그러니까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케어 이런 부분에서는 크레스 게코와 레오파드 게코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레벨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네, 안녕하세요. 아이작스베 이삭입니다. 최근에 반려양서 파충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코 종류 아이들만 좀 많이 알다 보니 오늘은 이제 반려 개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 개코를 키우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좋지만 대신 반려인분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지 않는 아이를 입양하시면은 반려인분들도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이제 개코 아이들에게도 힘드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벌레를 무서워하는 분이시라면은 충식을 꼭 해야 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조금 맞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반려개코를 찾는 방법과 그 외로 또 제가 추천드릴 개코 아이들을 몇 종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초보자분과 이미 키우시고 계시는 숙련자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할게요.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을 종은 여러분도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대중적인 이제 크레스 게코 아이와 그리고 레오파드 게코 이런 아이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크레스 게코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육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내 온도에서 이제 잘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온도 조절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에게는 몇 가지 특이사항만 잘 숙지를 하면은 잘 키우실 수 있죠. 그리고 먹이 같은 관련돼서도 귀뚜라미나 이런 걸 급여를 할 필요 없고 슈퍼푸드라는 사료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료만 이제 2-3일 내로 한 번씩 이렇게 급여를 해주시면 되고, 분모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해주면 돼서 크레스 게코 아이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레오파드 게코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크레스 게코가 이렇게 인기가 많기 전에는 레오파드 게코 아이들이 인기가 제일 많았었어요. 생각보다 키우기가 엄청 쉽더라고요. 저도 원래 크레스 게코만 키우다가 비포레스트 허 사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물그릇 채워주고 물 가끔씩 뿌려주고 그냥 먹이만 잘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온도만 제가 30도에 31도 셋업해 놓고 이틀에 한 번씩 먹이 주면서 물그릇도 채워주고 가끔씩 이제 얼굴 보이면 이제 분무도 해주고 이러는데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가끔씩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레오파드 게코 아이들이 눈에 염증 생기고 탈피 부전이고 이런 부분이 영상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고 키우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레오파드 게코도 초보자 분들에게 딱 맞는 아이인 것 같아요. 숙련자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게코류 아이들을 좀 괜찮아 하실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리프테일 게코류 아이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온도, 습도도 같이 좀 케어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먹이 급여하는 것도 보니까 귀뚜라미들을 보통 잘 먹이더라고요. 칼슘이나 이런 거 더스팅 해가지고 또 급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케어 이런 부분에서는 크레스 게코와 레오파드 게코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레벨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 사타닉 리프테일 게코 이런 조그만 아이들도 있는데 눈이랑 그 모습이랑 비바리움 같은 데다 셋업 해두고 이렇게 키우니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련된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덜 대중적인 종류 아이들을 숙련자분들께서 많이 찾으신다면은 저는 리프테일 게코 아이들을 조금 추천해드려요.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좁은 공간에서 이제 키울 수 있는 아이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막 헬메티드 게코 막 이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좀 막 생각을 해보다가 뉴칼레도니아의 카멜레온 게코류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뉴칼레도니아 게코류 아이들처럼 사육 환경이나 이런 분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금 쉬운 편이고, 대신 또 이 아이들의 장점을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귀엽기도 엄청 귀엽고요. 생긴 것도 엄청 귀엽고, 또 먹이도 슈퍼푸드를 먹기 때문에 확실히 공간적으로의 여유 이런 부분은 뉴칼레도니아 카멜레온 게코류 이 아이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취하시는 분들인데 만약 파충류를 키우는 부분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카멜레온 게코류 아이들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넓은 공간에서 이제 키워야 하는 친구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많은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한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뉴칼레도니아의 리키엔스 개코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개코 종류 중 하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확실히 넓은 공간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활동 범위도 생각보다 좀 높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활동하는 게 활동 범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통에서 보다는 조금 넓은 사육장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나무랑 코르코 튜브랑 이런 거 다 셋업해줘서 키우면은 좀 확실하게 좀 더 좋더라, 보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이제 키워야 하는 애를 추천을 드리자면은 저는 리키엔스 개코 아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주행성과 야행성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행성도 역시나 어떤 아이를 추천해드리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을 해드리기가 조금 살짝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마다가스카르의 자이언트 데이게코 아이들, 그리고 데이게코 종류 아이들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낮에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그 UVB 라이트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UVB 라이트가 이제 따로 필요한 이유는 확실히 이제 태양을 좀 봐야 되는, 햇빛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사육장 안에 있으니까 햇빛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UVB 라이트가 아이들을 이제 그 태양 역할을 이제 대신 해주는 거죠. 뭔가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주행성 아이들에게 많이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데이게코 종류 아이들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색깔도 엄청 화려해요. 색깔도 화려하고 사이즈도 작고, 또 주변 환경을 또 예쁘게 또 비바림처럼 이끼나 이렇게 넣어주고 또 키우면은 그것도 정말 예쁘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또 키우고 계시고요. 주행성 아이들은 데이게코 아이를 추천드립니다. 야행성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좀 드리자면은 전 납테일 게코 아이들을 좀 추천해 드리거든요. 납테일 게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모래 이런 더운 환경에서 이제 아이들이 서식을 하는데, 보통 밤에 활동하는 이제 야행성 아이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생김새가 귀여운 아이들도 있고 멋있게 생긴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생김새가 확실하게 독특하고 특이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납테일게코 아스퍼라는 종류를 이제 딱 데려와서 이제 키워봤었을 때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새로운 아이를 이제 하니까 모래에서 돌아다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 많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납테일게코 아이들을 전 야행성 아이들로 한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행성 아이들과 이제 야행성 아이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생활 패턴이 맞았으면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제 주행성 아이들을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퇴근해서 이제 아이들을 좀 볼래, 좀 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야행성 아이들을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반려개코 아이들이 야행성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직장인 분들도 무리 없이 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피딩, 아이들의 이제 먹이 급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충식과 그 다음에 이제 사료 급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면은, 충식을 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 범위가 좀 많이 넓어지거든요. 추천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납테일 게코류 아이들, 토케이 게코, 그 다음에 이제 레오파드 게코, 그리고 이제 페테일 게코, 이런 아이들은 다 충식을 좀 하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저처럼 충식을 조금 못 하시는 분들, 꺼려 하시는 분들은 사료를 이제 급여하는 아이들이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니 해도 뉴칼레도니안 게코류 아이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크레스 게코, 리키엔스 게코, 가르고요, 자후아,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멜레온 게코 등등, 이미 뉴칼레도니아 게코류 아이들이 많이 키우시고 계신다면은 또 다른 종류의 뉴칼레도니아 게코류 아이들도 키워보는 것도 뭔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중요한 부분이 좀 될 수 있는 요소인데요. 핸들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라도 아이들을 핸들링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핸들링이 조금 좀 어려운 아이들이 또 있어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데이게코 아이들이 떠오르는데, 단지 이 아이들이 핸들링이 조금 어렵다는 거는 너무 빨라요. 심지어 별명이 금빛 성광인 애가 있어. 너무 빨라서. 그래서 애들이 너무 작은 종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쁘고 귀엽지만 아쉽게도 데이게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으로만 봐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TMI인데 리핀에 데이게코 아이들이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갈 때마다 꼭 탈출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잡는데 이게 너무 빠르고 또 막 이리저리 막 가니까 얘는 대기코 아이들은 좀 확실히 좀 어렵구나 라는 걸 이제 그 자리에서 항상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핸들링이 조금 가능한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개코, 현재 이제 반려개코류 아이들은 핸들링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크레스 개코, 리켄스 개코, 또 다른 뉴칼레도니아 개코 아이들, 레오파드 개코, 페테리 개코, 그리고 남테이 개코 이런 등등등 현재 저희가 반려 개코를 이제 키운 아이들은 대부분 거의 다 핸들링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핸들링이 다 가능하지만 대신 이제 항상 알아두셔야 할 점은 너무 과한 핸들링은 조금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레스 개코 아이들이 가장 유명하다 보니 다른 개코 아이들이 비교적 조금 덜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매력적인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은 보다 다양한 친구들이 현재 주변에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조금 맞게 그런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해서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또 된다면은 개코 친구들 말고 좀 신기한 양서 파충류 아이들의 반려인들 분께 추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또 한번 다음에 또 한번 준비를 또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